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 자산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LNF,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가 많이 올라줬기도 했고, 저희 배터리 섹터 전체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가지고, 오늘 요즘에는 조금 자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철중 위원님의 리포트가 이제 좀 전 소재에 걸쳐서 좀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업황에 관해서 제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어서 LNF를 비롯해서 한번 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를 좀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가까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LNF 특집 1편을 말씀드렸죠. 어저께 LNF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거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14조였나요? 2024년도에 매출 11조지 그 매출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다른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다행인 것도 아니죠. 다행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속에 군계 일학에서 LNF, 제가 한자 잘 알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LNF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소재도 당연히 이제 조금씩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제 오늘 LNF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 수많은 호평 리포트들이 홍수처럼 나왔습니다. 예상처럼. 근데 그 안에 이제 알아야 되는 꼭 핵심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이고요. 이게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0.2%, 고려아연도 0.2%, 엔솔 조금 내리고, LNF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죠, 엔캠이 15% 올랐습니다. 이게 어저께 LNF와 같이 실적 공시를 했는데, 예상 대비해서 실적 적자폭이 좀 축소가 많이 돼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 때문에, 사실 그 주가는 이 흑자 전환할 때 또 많이 그렇게 또 계단식처럼 크게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퇴근하고 나서는 좀 많이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15% 올랐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이 원자재 정작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또 이게 좀 주춤하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근데 사실 요즘에 3-40%씩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이기도 하죠. 코스모신소지 좀 내렸고, 에코프로도 오늘 좀 쉬었다 가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얘네들이 좀 이제 힘을 못 받고 있어요. 확실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이런 지분의 관계, 에코프로 BM을 팔고 에코프로를 산다는 그런 시장의 그 소문 때문인 것도 있고, 실제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수급 이슈 때문에도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역시 기술주 대단합니다. 거의 연 고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세로닉스도 많이 올랐고요. 물론 LNF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첨보 SKC는 좀 떨어졌고, 원익 금양 SK 이노베이션이, 참고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배터리 7월 실적이 플러스 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8월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분기 실적이 4분기에 3분기 또는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얘기들이 컨센이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속속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의견들, 예측 때문인지 좀 시장에서,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참고적으로 LNF가 굉장히 좋았죠. 이건 최종 종가는 아닌데 어쨌든 5% 올랐고, 에코프롬이 1% 올랐는데, 시총을 보게 되면 첨보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벌써 10위 안에 들었네요. 아무튼 에코비 대시, 제가 옛날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비 대비 LNF는 70 에코프로 BM 대비 LNF의 시총을 비교하면 지금 80%까지 와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이 낮을 때는 60%까지 와 있는데, 계속 이 시총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80% 중반대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NNF가 많이 올라와 있고, 에코프로 비면 많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만히 내린 건 아니죠.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NNF가 많이 올라와졌습니다.
참고로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분기 때 2분기 때 있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LNF가 제가 완전 엉망으로 썼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매출 같은 경우는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1분기 때는 비슷했는데 영업이익이 LNF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여기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작년에 생산을 많이 해놨던 재고를 이때 많이 출하를 했고, 이거는 다 테슬라 때문에 납품한 거고, 다 최종 엔드단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모아놓은 것도 내보내고 출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완전히 압살을 했죠. 그 부분 1분기 때는 LNF가 꽤 잘했고 2분기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확실히 더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재고를 밀어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3분기 때는 이제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훨씬 더 크지만 LNF도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코도 올라가고 LNF도 올라가고, 다만 LNF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이런 수급 이슈도 사실 있긴 하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런 증설 이슈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뉴스가 쉽게 말해서 나올 뉴스가 다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흐름이 뭔가 모멘텀이 강력하게 좀 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미국의 물량이 지금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20만 톤이라고 저는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고 추산을 하고 있고, 그게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확실하게 공개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설 이슈들이 다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뭔가 계획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가야 되는, 시장에 증명해 가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미지의 영역이 궁금해하는 영역들이 생긴다면 더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공매도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결국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현열 연구원님이 컨콜 관련해서 제가 좀 짧게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짧게 한번 이 포인트 될 만한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연히 614억 나왔지만 인센티브 30억 그러면 플러스 여기에 재고 조정, 그 테슬라 쪽이죠. 실적 마감을 앞둔 재고 조정 때문에 100억 정도 빠졌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개인적으로는 2분기 때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 그 상한 셧다운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부풀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하면 713억 하면 743억 어느 정도 컨센 이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양산 니켈 97%짜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기술력은 진짜 압도적이긴 합니다. 레드우드를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저께 7만 톤을 9만 톤까지도 더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2023년도 22만 톤까지, 그래서 26년도에는 28에서 30만 톤까지도, 이 미래에 대해서 LNF는 얘기를 한 적 없지만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0만 톤이라고. 그쵸? 근데 여기에는 해외 프로젝트는 지금 또 뺀 거예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레드우드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확실하지 않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고 있지만, 이게 많이 LNF를 워낙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20만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톤, 20만 톤 하면 50만 톤이 되는 거죠. 2026년도에는 50만 톤 이상 되는 거니까, 에코프로비엠이 55만 톤이 되고 있고 LNF가 50만 톤 정도 최소 되니까, 55만 톤 이상 되니까 이제 비교해서 견줄만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도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로 매각 유상증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제 차입으로 한다, 조달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해주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리고 올해 EV 매출이 81%, 내년도 91%, 이거 25년도 96%다 EV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ESS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소형전지 안 하고, 뭐 IT 가전 이런 거 안 하고 다 EV만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장률이 훨씬 더 100% 이상씩 7, 80% 이상씩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캐파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50만 톤이냐 55만 톤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업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중간에 뭐 돌리다가 또 뭐 다른 거 돌리고 또 NCM 뭐 811 돌리다가 또 NCMA 돌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 라인 교체를 중간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또 SK 쪽으로 나가는 거 쭉 돌리다가 또 LG 쪽으로 나가는 거 돌리다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공장 캐파에는 분명히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어디죠? 코스모 신소재의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완전 현업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렴풋하게는 55만 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이 공장 캐파를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오늘의 포인트고, 여기 보면은 앞으로 누가 양극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단위 캐펙스가 업계 최고라는 건 얘기예요. 최저라는 거예요. 이 돈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단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얘기는 이 프로세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쪽은 마치 자기네들이 지금 테슬라의 피를 좀 이어받은 느낌이에요. 그 원인은 이제 테슬라는 자기네들 똑같이 공장에서 뭐 100만 대씩 생산하잖아요. 다른 데는 막 20만 대도 생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시간 대비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테슬라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적은 캐펙스를 투자하고서도 많은 이런 차량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처럼 얘네도 똑같은 자본을 투입해서도 좀 더 스피드하게 이 양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그 피를 이어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4680도 결국은 이런 뭐 뚱뚱하게 만들어서 이 덴시티 에너지 밀도를 더 확장한다는 그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 배터리 수요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양산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출하량을 더 늘리는 것이 제가 근본 목적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얘네들도 이런 부분이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굳이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공정혁신을 이루어가지고 더 빠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숨어있는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캐펙스를 갖추고 있다 한들 지금 뭐 12만 톤 정도 뭐 된다 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똑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도 더 차이가 날 거고 실질적으로 또 얘네들은 또 NCMA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거의 제가 추정하는데 마진은 한 13% 이상씩은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에서 11%는 기본적으로 이제 NCMA는 테슬라한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데 NCM 뭐 811 하는 데보다는 얘네들이 7, 8% 정도 받는다고 하면 확실히 매출 영업이익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번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여러가지 밀리고 이 포상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뭐 7%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8, 9%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지난 분기에 증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양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도 또 표현이 돼 있지만 커스터마이즈드 아이템이다. Q를 늘려서 동사 표준이 된다면 안정적인 해자가 구축이 가능하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을 보고 빠질 때 손실을 부는 구조에서 탈피한다 라고 했죠. 전부 다 사급 구조라고 했죠. 최종 OEM한테 이게 지금 다 비슷한 얘기지만 최종 OEM들이 이제 다 사급해서 원자재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맨날 그 양극재 피크아웃 가격 피크아웃 막 애널리스트들이 막 주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극재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것은 싸그리 무시해도 된다. 아무리 해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광물 이 부분은 수산화 리튬은 뭐 칠레에서 조달하고 있고, 뭐 이 부분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차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또 포인트는 레드우드와의 협업이 그 베스트 옵션으로 판단한다. 이 완전히 미국 진퉁회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중국을 배제하고 자기네 자국 사업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 그 조인트 벤처 하는 부분도 배려하겠지만 레드우드 쪽하고는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이런 니켈이나 리튬 같은 거 메터리얼을 가져올 거고, 일부는 CNGR에서 정제를 좀 할 거예요. 또 유럽 쪽에서 아마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원자재 공급은 호주나 이런 데서 해서 상관없는 거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중간에 일부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CNGL에서 좀 갖고 있는다고 한들, 중국 업체가 조금 낀다고 한들 이런 법안은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최종 법안이 수정 시행령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의견 조율 같은 과정을 좀 거칠 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최종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저희 쪽 말고 살 데가 없다라고 이제 또 강조를 드립니다. 니켈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할 거다. 레드우드 미국 기업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것은 완전 게임 체인저처럼 굉장히 준비를 미래를 내다보다시피 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네요. 자동차도 로비 많이 할 거죠. 레드우드와 파트너십 할 경우 고객사하고 락인이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포드랑 하면은 포드한테 계속 락인되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도 얘기 나온 것들은 여러 군데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포드도 하고 당연히 테슬라를 주축으로 포드도 하고 뭐 도요타도 하고 파나소닉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넌 테슬라 확장도 가능하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북미 OEM 전체를 타겟을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를 제일 깊은 관계로 하지만 전체 OEM 대상을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오늘 뭐 제가 포인트를 한 부분, 똑같은 캐파라도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LNF는 그 공정 혁신을 통해서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것도 끄고 이 노 연구원님께서 하이니켈 양극재 품절주의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캐파는 150에서 원통형 전지로만 했을 때 테슬라에만 31.5만톤, 지금 거의 얘네들이 NNF가 완전히 다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테슬라 쪽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의존도는 더 심할 것이다. 얘네들만 미국만 해도 지금 2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물론 이제 LG 화학에서도 이제 하이니켈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델별로 이렇게 롱레인지 뭐 스탠다드 이렇게 다 나눠 있잖아요. 그래 일부 좀 낮은 데는 뭐 LFP 제일 낮은 데는 예를 들어 LFP가 한다고 한들 하고, 중간 쪽은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엔솔에서 LG 화학에서 나눠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LNF가 가장 최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26년도 이 30만 톤, 그래서 이 매출도 다들 올렸어요. 이 매출 계획도 여기서 뭐 4680도 당연히 LNF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이쪽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2012조 정도로 이쪽 많이 올린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그래서 뭐 증권가 목표 주가도 조금씩 변화되어 있고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화율을 뭐 매출액이 26%, 35%, 24% 45%뭐 이런 이렇게 엉터리로 틀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대단하게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 원통형 전지 캐파는 150기가와트시라고 하면은 양극재는 31.5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0.2배 곱하면은 필요한 톤수를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 0.2, 이제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30년에는 500기가와트시를 만든다고 했고, 그래서 뭐 추정이 20만톤, 50만톤 양극재가 필요하다, 양극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국내에서 이 30만톤 하고 이제 해외에서 20만톤 정도는 확실시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캐파가 6년도에 30만톤까지는 그래도 나름 늘려놨어요. 거기다가 해외 증설 물량은 빠져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다 그냥 뭐
희망이야, 희망이야. 이 희망이 아니에요. 이분은 확실시 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얘네들이 당연히 증설했겠죠. 뭐 테슬라도 지금 25년도에 이런 캐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플러스 뭐 캐나다 공장도 있고 더 증설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은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 27년도도 그렇고 더 증설되는 만큼 더 요구를 할 테고 LNF도 또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더욱 더 많이 추가 증설을 할 겁니다. 보면은 테슬라 상해 공장 판매량 추이도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상해 공장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쪽에서도 뭐 재가공을 해가지고 중국 그 남경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또 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류나 이 자재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거는 약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3분기에는 말끔히 해소돼서 굳이 이 공장도 풀로 돌아가서 하면 가공할 만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환율 플러스 지금 10배에서 15% 오른 10에서 오른 판가 플러스 이 물량이 지금 뭐 전분기 대해서 뭐 몇십 프로씩이나 더 든 거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이제 가공할 만한 실적이 3분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금 3,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Q의 성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리튬 가격, 뭐 니켈 가격 이건 뭐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또 이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로 이연된 실적을 해서 더하면은 90억 아까 앞에서 빠졌던 것들을 3분기에 더하면 964억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한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4천억이면은 뭐 충분히 운영 자금으로 어느 정도 증설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듣기 좋은 얘기였어요. IRA 법안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레드우드는 북미 양극재 구축 법 협력이 모범 답안이 될 것이다. 양극재, 레드우드, 광물 얘네들이 다 한다 그랬죠. 일부는 CNGR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재련 같은 것들을 전구체를 만드는 것들은 NF 이 모델이 밸류체인 구축 협력이 그 모범 답안이 될 것이다. 영내에서는 뭐 다 최대한 뭐 할 것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업종 내 최선주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업종 내 최선주가 보면은 이 PER이 지금도 제일 낮아요. 내년도 PER 대비해서도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지금 워낙 주가가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PER도 기준으로도 제일 낮다. 그리고 미래도 지금 굉장히 밝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 이 김정환 의원님께서도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양극재 가격 상승을 10에서 15%그 다음에 굳이 이 공장 풀 가동할 것이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대단하죠. 큐레랑도 44%. 저는 대단합니다.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이건 저는 더 지금 높게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김현수 연구원 김현수 연구원님께서는 좀 빠르게 얘기해 줬는데 실적 추정치 상향 불구하고 아직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 중이라는 점에서 타겟 PER을 경쟁사 대비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했으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 진출이 구체화되면은 PER을 완전히 더 줄 거다. 뭐 그때 목표가를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투자자랑 상관없이 이 애널리스트들은 객관적인 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박진수 연구원님도 생산 능력을 110만 대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테슬라 얘기죠. 향후 NCM의 양극재 수요는 더욱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DS 증권에서도 2024년도 상향했다. 오늘 리포트가 막 장난 아닙니다. 완전 열 몇 개 나왔는데 근데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철중 연구원님께서 오늘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저께 이 배터리 섹터 자체를 좋게 보시는 그 전체적인 자료를 했는데 결국 뒤에는 이제 타이거 ETF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이거 ETF가 굉장히 소재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좀 뭔가 압박을 받으셨는지 이런 LNF 이런 것들을 소재만 추천을 하고 정작 자기네 상품은 추천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또 이제 조만간 더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보이고 일단은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어저께 거 제가 한 말씀드린 거 하고 오늘 들은 거 하고 하면은 LNF 뭐 3분기는 4분기는 뭐 큰 이변 없이 예정된 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저께 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쯤이나 뭐 한번 시간 내서 가능할 때 전체적인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제가 항상 뭐 3분기 4분기 때 장난하기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방송처럼 뭐 이렇게 추천해서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다 투자를 하고 그 결실을 받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좋은 응원도 이런 것들 항상 잘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 걸 보고 제가 그거 동기부여를 얻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수익 올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올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